들어서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적합한 그 만남을 주선을 해주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학력, 직장, 가족관계 등 정확하게 신원을 보장한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결혼정보회사는 어떤 곳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저희는 이렇게 만남에 대한 욕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전문적인 미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통해서 고객에게 적합한 사람을 만남을 주선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가입할 때는요, 엄격한 서류 검사를 통해 가지고요, 학력이나 직장, 가족관계 등 정확하게 파악해서요, 신원을 보장한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입에 계속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제일 요거는 하나. 근데 가입비는 얼마예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정보에서는 되게 차별이 있어요. 저희가 보통 일반은요 250에서 한 1000만 원대는 되고요. VIP는 뭐 한 500, 600, 뭐 1000만 원, 2000, 3000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인 기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우리가 우리한테 상담을 하러 오면 모르는 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지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해야 되지만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정식으로 가입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우리 회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회사마다 우리의 원칙을 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일반은 저번에 여기 선생님 이 파일 안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일반은 1년에 5번을 만나게 해주고 예를 들어서 200을 받아야 되겠다라든지,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성원 사례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정보회사는요 성원비가 없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이라고 해도 만나는 것만 해주고 그게 성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지만 우리 회사는 성원비가 있기 때문에 성원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꼭 성원에 몰입을 하는 경우가 우리는 진정성 있게 하는 곳이에요. 이러면서 우리 회사를 다른 회사와 다른 차별화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우리가 적는 거야. 근데 책 안에 있으니까 책을 보면서 책 옆에다가도 적으면서 그걸 계속 보면서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다라고는 건 자꾸 우리 머릿속에 좀 인지가 돼서 쉽게 이렇게 입에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게끔 하려면은 우리가 무료 회원으로 많이 가입해봐야 된다. 그러면 그분이 질의하면 답변해주고 이러는 건 동일한 거를 계속 어렵지가 않아요. 실지는 우리가 처음이나 어려운 거지 몇 번 하면 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10일 이내,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으로 등록하고 서류가 검증이 되면요 10일 안에 미팅을 해드립니다. 첫 미팅을 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큰 회사들, 지금 여기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두리모아라는 회사에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했는데, 두리모아에서 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큰 회사들이 하는 방법하고 다 동일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입비가 비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예요? 라고 하는데 너무 가입비가 비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면서. 왜냐면 저 역시도 제 딸 같은 경우에 저희 두리모아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우리 아들도 회사 두리모아에서 했는데 아들은 안 그랬는데 딸은 정말 닥스, 두어, 선우 이런 데 다 가입을 했었어요. 보통 한 500만 원 주고도 가입하고
원래가 이제 금액이 비싼데 우리 직원들이 그쪽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드리모아 대표이사님의 딸이다 해가지고 30% 할인해서 또 가입하고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정도 투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성원 사례비가 있고 또 가입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뭐 그게 그렇게 큰 금액이겠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걸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품격 상담사들은 그 스킬 경험이 조금 부족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응답하는 거를 자꾸 익숙하게 막 연습을 좀 하면 조금 수월해진다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의 정의가 뭐 나라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좀 틀려요. 그러면 나 자신은 성공의 그 가치를 무엇으로 두느냐 이러면서 나의 철학도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혼 상담사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언가 창조하는 소수의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DB가 많을수록 DB를 많이 구축할수록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는 노년을 좀 풍성하게 꿈을 꿀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 내 자신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져서 살아가는 그런 그 은퇴 후에 어떤 수입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수입 창출이 안 되면 하다가 지치고 포기를 한단 말이죠.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수입 창출되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직업들 60%가 다 사라진다고 해요. 새로운 직종이 나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60%의 직업들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안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종이 나오는데 사실 새로운 직종은 우리가 그걸 배워서 익혀서 하기에는 굉장히 그 역부족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프리랜서로 우리의 역량을 발휘를 좀 해야 된다. 프리랜서로 결혼 상담사로서 어떤 가치를 높이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1인 기업이요. 1인 기업이 일본의 결혼 정보 회사들이 4만 개라고 말씀을 저번에 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그 결혼 상담에 대한 그 벤치마킹을 하려면 일본을 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정말 사람을 채용해서 쓰기가 점점 힘들어져. 인건비도 비싸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힘든 일을 또 하려 하질 않고요. 우리는 결혼 상담사로 1인 기업이고 우리가 이제 1인 기업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거랍니다. 뭐 배우들도 다 1인 기업이에요. 움직이는 정말 기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건희 님이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요.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고 가치 있고 1인 프리랜서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직장을 버리고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직업은 만족도 해야 되지만 가치와 또 공헌이 같이 동반이 되면은 더 시니어들 그리고 은퇴 후에 제 이모작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의 가치. 네. 이거 저번에 혼자 하는 기술이고 같이 하는 예술이라고 했어요. 혼자 하면은 빨리는 가지만 같이 특히 이건 결혼 상담사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을
이 말을 맨 마지막 타임 시간에 이 말이 왜 중요한가가 마지막 시간에 중요한 시간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재혼 전문 할 때는 재혼 성원 1위라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재혼 성원 1위 둘이 모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수강하시는 선생님들도 나의 명함에다 나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퍼펙트하게 나를 전달할 수 있는 걸 찾아내요. 노블리는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이거든요. 그리고 둘이 모아가 최근에는 재혼도 담당하자 뭐 이렇게도 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경영 철학이 가미된 퍼펙트 있는 걸 찾아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함께하는 결혼 상담사, 따뜻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만나는 일, 결혼 고품격 좋은 사람 좋은 만남, 이건 우리 노블린의 어떤 그 마크 홍보였어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이런 자격증을 23개를 신청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재 양성하는 기간인데 자격증이 23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교육을 받으면 이건 정식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급 과정은 24시간을 수료한 사람들은 자격증을 3개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1급 자격증을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1급 자격증을 신청할 때 2급 자격증이 없는 분은 자격증이 안 나오니까 2급과 1급을 동시에 신청을 하는 거죠. 근데 자격증이 그 자존감을 업이 되기는 해요. 근데 금액이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2급은 10만 원, 1급은 15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황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게 25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재혼을 또 1급, 2급을 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도 25만 원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무리하게 하시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떤 분은 막 옛날에 보면은 3개 신청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1급 하시는 분은. 그리고 1인 기업을 할 때는 이렇게 명함만 가지고 1년 동안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창업을 하면 어떻겠나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DB를 구축하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렇게 성원이 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창업을 금방 하지 말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샵앤샵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꼭 새로운 창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사무실이 하나가 있어. 거기에다가 뭐 하는 거야. 그런 거는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별도로 내가 새롭게 회사를 사무실을 새로 일대 얻어서 한다 그러는 거는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결혼 상담사는 누군가의 에너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현재 나이 곱하기 7이나 8을 해야 현재 우리 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젊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래의 성공은 지금 작은 성공들이 모아야 미래의 성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 주례는 그냥 요즘에는 이 주례가요 양가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주례에 대해서 했는데 주례 같은 경우 회사에
시스템. 어쨌든 결혼 상담사를 하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는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잖아요. 이제 40이 넘어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은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엔조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버거워요.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인생이고 삶이니까 이거를 어쨌든 우리는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결혼정보 회사들을 이렇게 임원들이 있고요. 시세 그리고 좀 이거 저번에 2급 과정 했는데 다시 한번 넘어가요. 결혼 상담사 매일 이렇게 가입만 하는 그 상담사가 있고요. 매칭해주는 매칭팀이 있고요. 또 이렇게 VIP들만 관리하는 VIP팀, 또 회사 홈페이지만 관리해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결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피콜. 안녕하세요. 어저께 만난 사람 어땠어요? 또 만나실 건가요? 어땠나요? 하는 그런 해피콜 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벤트 팀이 있고요. 기획팀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데는 시간이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나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좀 시간을 갖고 얘기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 시간이 첫날 그러니까 이틀을 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3일 과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1급 과정을 이틀을 하는데 이틀 중에서 이게 제일 첫날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체급을 했는데 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돼야 돼. 그러려면 내 명함에다가 나의 브랜드를 알려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고요. 자, 회원 가입을 할 때는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인바운드라고 해요. 결혼정보회사 큰 회사들은 회사에서 홍보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그게 오버추 옛날에는 오버추어 간 거고 지금은 파워링크라는 곳에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면 결혼 치면 맨 앞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결혼을 치면 결혼정보회사가 쭉 있으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를 갖다가 나에 대한 신상을 적어놔요. 그러면 아침에 되면은 광고비에 따라서 회원이 막 100명이 들어오는 경우 있고 150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두리모아가 한 달에 한 4천만 원, 4천 몇백만 원 이제 광고비가 매달 나갔는데 매일 이렇게 회원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 회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본부장이 팀장한테 나눠지고 팀원들한테 이렇게 회원을 나눠줘. 그러니까 50명이면은 100명이 들어오면 2명씩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명의 DB가 들어오면 회사들은 내 회원 외에 남의 회원을 못 봐요. 그 프로그램이 다 그렇게 짜져 있어요. 그러면 내 회원이 들어오면 그 회원을 가지고 DB 할 사람 나이가 몇 살이네, 남자네, 어떤 사람을 원하네, 기본적으로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DB를 보고 그 사람의 데이터를 보고 이제 따르르하고 전화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두리모아 결혼상담사 강균함입니다. 그 선생님 DB를 보았는데요. 선생님의 정말 잘 맞을 분이 저희 회사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언제쯤 오실 수 있어요? 일단 가입하고 신원 보증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물어보면 답변도 하고 질의하면 그래서 약속을 정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언제 오실 수 있어요? 네.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그날 오세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각자 자기가 어떤 고객은 몇 시부터 몇 시, 어떤 고객은 몇 시부터 몇 시를 시간을 맞춘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큰 기업들은 어떻게 운영하는 걸 알아야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고객이 이제 오실 때
이제 회사를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인포메이션에서 와서 인포메이션 안내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강규남이에요. 이따가 오셔가지고 그 강규남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회사 앞에 오셔서 그 인포메이션에서 오늘 어느 상담사를 만나러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강규남 상담사라고 합니다. 라고 하겠죠. 그럼 네. 그럼 미리 전부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인포메이션하고 상담사들은 오늘 나 몇 시에 누가 어떤 분이 오실 거고 몇 시부터 몇 시에는 누가 와요. 그러면 다 인포에다가 얘기를 해놓으면 인포에서는 다 접수를 해놓고 미리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 어느 상담사를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바로 어느 상담사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느 상담사다 그러면 네 그러면 매실로 들어가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네 어느 실로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인터폰에서 여기서 그래서 네 지금 누구누구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상담사들이 50명이면 콜이 여기서 인포메이션에서 콜에 50명 들어가는 번호가 다 있어요. 그럼 누르면은 이제 통화돼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제 들어오세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거야. 자리가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 들어오는 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드려요. 그러면 안에 들어와서 앉고 있으면 차는 뭐를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차를 드려서 잠깐 차 마시고 숨 고르는 시간에 한 1분, 2분 뭐 한 몇 분 정도는 조금 편하게 쉴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이제 천천히 매니저가 들어와요. 그럼 매니저가 들어와서 문 바깥쪽에 자기가 앉아서 명함 두 손으로 이게 명함을 드릴 때도 여기에 자기가 서류를 들었다고 한 손으로 드리면 안 되고 한 책상에다 놓고 두 손을 들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안녕 이렇게 항상 드릴 때 먼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놓고 명함을 드릴 때는 이렇게 눈을 컨택을 하고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착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말하는 이제부터 시작이 이게 이제 상담을 하기 대면 상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충분히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네. 자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딱히 말하다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이러면서 말을 상대가 말하는데 옆에 끼어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상담할 때는 무조건 상대가 말하는 걸 무조건 들어야 돼. 경청, 듣는 거. 무지한 사람이 남이 말할 때 말 끊고 들어오는 거. 충분하게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듣고 상대가 말하는 거를 들을 때는 적는 거예요. 자기가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노트에다가 적어놨다가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말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다 하셨나요?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말씀을 하셨나요? 네. 그리고 혹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가 있고 또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나면 이제 다 이제 하셨나요? 라고 먼저 물어봐. 그러면 네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 그분한테 이제 혹시 뭐 더 궁금한 건 없으세요? 질문하실 건 없나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분이 질문할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상담사는 답변해 주는 거야. 맨 처음엔 자기 이야기를 하게끔 해놓고 두 번째는 질문할 거를 질문하면 답변을 해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이쪽 상담사는 이제 회사 소개를 하면서 가입비에 대한 일반 노블레스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이제 노블레스, 골드, 스타클래스, 일반 이렇게 다 해준 다음에 이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카드 결제 그러기 전에
이제 카드 결제하기 전에 이제 가입 신청서에다가 본인이 자료를 막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다 적어. 그러면 보고 조금 부족한 거는 이거는 어때요? 뭐 해요? 이거 다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적어야 되냐면 이거는 금액을 받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자 워낙 희망하는 상대자 그거를 또 말하면서 이 희망 대사는 또 그분이 적지만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적었는데 조금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 보면서 부족된 부분을 질문하고 적어.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다 됐다 그러면 이제 결제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결제를 딱 끊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오늘 한 250주고 끊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끊을 때 상담사가 그런데요. 우리 회사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일반들이 가입을 하면 일반인들하고 만나게 해주는데요. 노블레스로 가입한 사람은 노블레스로 가입을 해줘요. 그리고 스타클래스는 스타클래스끼리 만나게 해주는데요. 스타클래스는 500만 원이고요. 또 VVIP는 1000만 원이고요. 또 무슨 클래스는 2천만 원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250만 원 주고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2천만 원 얘기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상대가 이제 우리가 매니저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뭐로 가입을 하겠습니까? 어떤 클래스로 할래요? 그러면 제가 노블레스 500만 원 주고 가입을 할래요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 한 단계 위를 얘기하는 거고 일반을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 윗 단계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그거는 결혼 상담사. 예를 들어서 이건 결혼 상담사가 하는데 결국 결혼 상담사는 마케팅을 하는 거고 매출을 올리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의 월급이 그들의 그 기본급 플러스 그 가입하는 수당이 그들의 월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이 매출의 온전히 그 매출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그렇게 100억대, 120억, 140억, 두어가 140억이고 회사들이 그러는 거야. 근데 지금 한 80억, 70억대에서 100억대 되는 회사들이 거의 다 무너졌다. 그래서 이제 1인 기업으로 우리들이 새롭게 시작을 하면 시장을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가입을 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큰 회사들은 매칭 팀에서 팀장이 오고 자기가 팀원이 이제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팀장이 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매칭 팀장이 와서 하고 또 매칭 팀원이 와서 인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요 우리가 가입을 했으니까 이제는 매칭을 이렇게 매칭 팀에서 해요. 그런데 신원 보증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신원 보증 왜냐하면 가입을 하고 나서 금액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금액 다 끝나고 나면 서류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서류 검증 이야기가 되면은 그때 이제 매칭 팀에 들어와서 매칭 인사를 해요. 그리고 신원 검증이 되면 일주일 안에 첫 미팅이 이루어지는 거죠. 1년에 5번인 거죠.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화해서 가입할 때까지 우리가 오프라인 상담이 있잖아요. 온라인 상담이 있고 어쨌든 회사 상담이 이제 이렇게 오면은 요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제는 가입을 하게 되면은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돼서 그 사람의 코드 번호가 이제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홈페이지에도 이제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올라가는 건데 우리는 우리 데이터에다가 이제 정회원을 코드 번호를 우리가 이제 적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1단계에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실장이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원본이 있고 이게 이제 축소판이 있어요. 그러고 나중에는 저한테까지 올라오죠. 근데 저는 보지 않는데 이제 본부장이 최종적으로 이제 다 서류를 보게 되고요.
어쨌든 이런 서류 팀에서 서류를 검증해야만 이제 매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내에 검증이 돼서 서류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요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1단계 시험을 안 치면 자격증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시험 친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요게 2단계, 3단계 됐을 때 이걸 뭐냐라고 나오는데 이제 전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입을 하고 난 후에는 매칭팀, 매칭 매니저가 선정이 된다고 했어요. 서류. 초원 가입, 재원 가입 신청서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사람은요, 다른 결혼 상담소에 가입한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원 가입할 때 신원 확인이 되면 1차 상대가 배우자 프로파일을 분석해서요, 해서 쌍방 동의가 되면요, 우리가 만남을 해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결정이 이거 중요한 건데요. 이제 이거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무료 회원으로 가입을 할 때 어쨌든 매칭을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원했을 때 우리가 그 매칭 활동비를 입금을 해야 요청을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회사 이벤트가 있어서요. 지금 우리가 무료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무료를 가입해요. 그래서 이제 무료를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받는 거야. 여기에는 신상이 그렇게 뭐 아주 완벽하진 않아. 그래도 완벽할수록 성원율이 높으니까 그래도 완벽하게 적으려고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적고 또 희망상대도 가능하다면 적어놓으면 돼요. 적어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나이별로 구분하고 남자, 여자 구분을 해놔야 돼요. 파일.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매칭할 사람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분이 있는데 어때요? 요분 괜찮겠어요? 요분 어때요? 라고 하면은 이제 보면 괜찮아. 나 이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요.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 사람 괜찮으세요? 양쪽도. 그러면 오케이. 여기서도 나 이 사람 만났으면 괜찮겠어요? 나 이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이럴 때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하고 이 사람이 괜찮아요. 그리고 근데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가입은 우리가 무료지만 우리가 그 매칭을 할 때는 매칭 우리가 활동 이게 법적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입금을 시키셔야 되겠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내가 만나기로 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입금을 딱 시켜요. 그러면 이제 통장에 얼마를 입금을 시켜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면 원래 우리가 50에서 30만 원인데 30만 원 입금을 시키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대신 성원비가 있다는 건 아시죠? 성원비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성원비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활동비만 지금 입금 시키면 돼. 그래서 이제 딱 입금 시켰어요. 그러면 금방 입금 시켜요. 왜냐면 내가 지금 당장 만나게 할 사람이 있으니까 금방 입금 시킨단 말이야. 자, 입금을 딱 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 가는 거예요. 직접 그 사람 이제 통장에 입금시킨 거 확인이 되면 이제 직접 가서 이제 서류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가요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혼인관계 증명서하고 무슨 서류 뭐 등등 있잖아요. 그 서류를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서 이제 성원 사례금이 작성하는 거 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때 서류를 봤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이제 그리고 매칭 시간과 장소 연락처를 주면은요 일에 한번 만나는 거를 간주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서류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매칭과 시간 장소 이런 거 서로 알려주는 건데 그래도 전화번호를 주면 안 돼요. 전화번호는 안 주고 매칭 시간 장소 이것만 다 줘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일요일 날 만나면은 토요일 날 정도 전화번호를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먼저 주게 되면은 이게 서로 연락이 되다가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매칭 시간 장소 이런 거를 우리가 중간에서 연결을 전화번호만 주고 당신이 알아서 만나세요 라고 하면은 성원사례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다 해줘야 되고 만나기로 한 그 다음날 연락처를 주면서 연락처를 주게 되면은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만나도 한 번 활동비 입금시킨 거는 소멸되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한 번 만나게 해주는 거가 간주가 되는 거다. 그래서 결혼정보회사도 1회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5번 만난 것 중에서 한 번 만남이 삭제가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우리가요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개태가 말을 한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잘 찾으려면 과거를 하면 우리가 미래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중간에 이 말을 한 거는 아까 제가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거를 이제 시각화를 보여주는 거. 이제 이거는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천천히 설명을 드린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입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서류를 처음에 무료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기를 할 사람과 있었어요. 이 사람의 예를 내가 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고 여자는 어떤 사람이라 만나게 한 거에 대한 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 다 빼고 그래서 이제 가입을 입금을 했단 말이죠. 입금을 하면 입금 끝나자마자 이제 이 사람한테 가는 거야. 가서 회원가입 계약서에다가 이제 그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고 이제 아버지가 사인을 한 거예요. 전화번호 적고 여기에다가요 일에 등록 활동비요. 만나게 해주는 활동비 그냥 20에서 50인데 30만 원 입금시키셨으니까 30만 원을 적을게요. 그런데 성원비는요 보통 1,000만 원에서 더 주는 분도 있는데요. 되게 성원사례비는 서로 간에 우리가 네트워킹을 하기 때문에 성원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려고 해요. 얼마를 적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1,000만 원 그리고 그건 자필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자필로 쓰는 거죠. 이 서류예요. 이거 다 선생님 있어요. 이걸 이제 쓴 게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활동비 30만 원 입금했죠. 날짜가 언제냐면은 2016년 7월 29일이에요. 요 날. 그러면 내가 그날 똑같이 이거 그날 29일날 서류 끄는 거예요. 그날 갔어요. 그날 가서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날도 요거 29일이잖아요. 입금시킨 날도 29일이고요. 가서 서류를 받은 거 곧 입금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거야. 순서가. 딴 얘기 서류 얘기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서로 오케이 했을 때 활동비 입금시켜주세요. 그러면 이제 활동비 입금했어. 입금하면 내가 지금 가게 활동비를 입금하고 난 후에 얘기하는 거야.
아 이제는 입금 한번 확인했으니까 서류 때문에 갈게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제 이거 서류 써서 성원 사례비 적고 그리고 서류 끊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동사무소에서 기다리고 그 바로 그 사람 회사하고 가까웠으니까 서초였어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끊는데 이 남자는 지금 모모 대학교 교수였어요. 여자는 이제 서울대학교 나와서 회계사하고. 근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정말 결혼 상담소에 가입 안 한 데가 없을 정도 다 가입한 친구였어요. 근데 안 된다고 많은 사람하고 만나게 됐는데 안 되는데 저한테 부탁했는데 이 케이스는 이제 여자가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이 안 됐어요. 얘도. 근데 어쨌든 그래서 29일 날 서류를 받았죠. 이런 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좀 기억되나요? 쉽게 오겠죠. 맨 처음에 무료 회원 가입해요. 그 다음에 만나기로 했으면 그 활동비 입금 시키세요. 활동비가 입금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서 얘기하는 거야. 서류 검증이라는 얘기도 그때 만나서 자 입금을 시켰으니까 이제는 먼저 요거 쓴 다음에 그 성원 사례비 먼저 쓴 다음에 성원 사례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 아까 받으셨잖아요. 여러 가지 여기서 아까 교육 받은 것 중에서 이것저것 서류 받으셔야 돼요라고 아까 교육 받은 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증에 대한 거 있었죠. 그런 것도 서류 받아야 되고 또 성원 사례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후임관계 증명서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호, 직장생활, 직장 그거니까 또 사업하는 사람 사업자 등록증 받아야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거 받아야 돼. 학부 졸업장. 학부 졸업장 없으면 안 돼요. 박사과정을 해도 학부를 꼭 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장 받으면 되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내가 석사 나왔고 박사 나왔으니까 학부 없어도 안 돼요. 학부는 꼭 있어야 돼요.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고모 딸, 우리 아이의 고모 딸이 지아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36이었어요 이때. 근데 얘가 결혼정보에서 엄청나게 많이 가입을 했는데 안 됐어. 근데 제가 결혼정보 회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외숙모잖아요. 근데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하죠. 자존심 이것 때문에. 그러다가 안 되다가 한 6년 정도 지나가지고 6대 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신사동에 의사야 현재. 얘랑 만나게 해줬는데 얘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교제를 오랫동안 했는데 얘가 의사인데 키가 조그맣고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나다가 얘랑 한 8개월 만나다가 여자가 싫다고 그래가지고 헤어졌어요. 자, 사람하고 만났을 때는 만나다가 헤어졌다가 최소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만나게 해줘요. 얘랑 만나고 있는데 만나다가 금방 헤어졌는데 금방 만나게 해줘. 안 돼. 결혼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랑 이 사람하고 헤어진 지 3개월 만에 이제 만나게 해줬어요. 그리고 키가 연해네. 근데 얘는 1순위가 경제력을 보고 자기 아빠가 키가 요만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이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없었어요. 만나게 해줬는데 이제 이 사례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얘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가 오랫동안 7, 8개월, 9개월 만나다가 여자가 싫다고 하니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결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한테. 그러고서 만나게 해줘가지고 얘네들이 한 4개월, 5개월이 됐어요. 그리고 저도 얘네들은 우리 회사에 가입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우리 고문딸이니까 가입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리고 좀 잊었는데 고모가 전화가 와서 지아가요 지금 계속 만나고는 있는데 만난다는 얘기는 듣고 있었으니까 결혼 얘기를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6개월이 지났을 거야. 그때쯤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강규남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회사에 있는 친구가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아는 친구를 해줬는데 이랬어. 있는데 지금 지아 씨를 제가 다른 사람하고 만나게 해주려고 하니까 만나는 거 중단해 주세요.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줄 거예요. 딱 그래서 그 이유 아시죠?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가입을 만나게 해줄 때는 최소한 3개월 안에 만날 것인지 결혼할 것인지에 대한 가부가 정해지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이 사람이 이 여자하고 만날 때는 만나서 헤어졌지만 얘네들은 결혼이라는 전제로 만났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상대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드릴 겁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금방 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자 우리 결혼합시다, 미안해요 너무 늦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그래서 얘네들도 결혼해서 11년이니까 지금 10몇 년 됐죠. 13, 14년 된 거네요 얘네들이. 근데 그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을 왜 하냐면 결혼 상담사는 끊고 맺고 자 이제 다른 사람 만나게 해줄 겁니다. 뭐 할 겁니다. 이런 거를 단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줄줄 그 회원들한테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고 한 거고요. 얘는 저희 아들 같은 우리 저희 아들이에요. 얘가 아들이었는데 요 나이 때 요렇게 된 여자하고 첫 번째 미팅을 해서 3번 만났는데 아니라고 했고, 2번째 만난 여자하고 4번을 만났는데 얘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하고 결혼을 했는데 6개월 만에 결혼했어. 결혼정보회사는 최소한 3개월 안에 가부간의 결정을 하는 거고 만나가지고 일단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6개월 안에서 1년 안에 다 결혼을 해요. 그렇게 오래 끌질 않아요. 저희 딸도 100번을 넘게 사람들하고 만났는데요. 최종적으로 결혼한 사람은 다른 회사에 가입한 친구가 아니라 두리모에서 가입한 친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친구도 처음 만나서 6개월 돼서 결혼을 했어. 근데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임신을 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임신한 것도 우리가 그 모녀사기단이라고 해서 우리 딸하고 같이 그 남자애를 막 어쨌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지금 시간이 없어.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말은 왜 하냐면 결혼정보회사는 그렇게 길게 돼서는 안 된다. 결혼이라는 전제로 만나게 해주는 곳이다. 자, 우리 딸 모녀사기다. 34살의 남자와 34살의 여자가 결혼한 거예요. 이게 딸인데 지금 얘네들도 결혼한 지 그냥 10년 다 됐죠. 얘네들도 아들, 딸 둘 나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모녀사기단이라는 거는 첫 번째 그 딸애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면 나이가 몇 살이죠? 네, 저기 9살? 아니요, 그게 아니야. 얘 2012년도에 4월 1일날 결혼했는데 이미 4월 1일날 결혼할 때 임신이 2011년도에 2011년도 12월인가 그때 임신했어. 왜냐면 결혼식에 갔을 때 이미 배가 5개월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 만나가지고 한 달 만에 남자가 여행을 근데 그것도 해야 되겠다. 최종적으로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이라는 애가 우리 직원 중에서 김나연 팀장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혜원 씨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겨우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5, 6번 만난 애가 있으니까 생전 그렇게 만나질 못했으니까 그냥 놔두자 그랬더니 그래도 이 사람은 혜원 씨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나게 해줘서 딸이 나이가 똑같으니까 분명히 자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얘가 그냥 빨리 가려고 그냥 저
진작 만났으면 좋았을 걸 이러면서 했더니 남자애가 집을 찾아온 거야 그날 저녁에. 그래서 집에 찾아와서 두 번을 그날 만나면서 딸이 추리닝 입고 머리 그냥 띵 묶고 올라가는 남자애가 그 자리에서 그럼 우리 결혼 전제로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결혼 만난 첫날 결혼 전제로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한 달 후에 여행을 가자고 하길래 제가 딸 보고 그랬어요. 결혼할 사람하고 여행을 가면 그냥 결혼은 끝이다. 여자가 행동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아내로 선택을 하려고 하냐. 큰일 난다. 그랬더니 그 말을 사이 된 애한테 얘기를 하니까 남자애가 그러면 뭐 잘못되면 더 좋지. 결혼 더 빨리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딸 보고 그러면 그 여자 배란기라는 거 있잖아요. 배란기 날짜가 언제냐 물어봐서 배란기에 맞춰서 여행 가자고 가라. 그래서 배란기에 맞춰서 여행 가가지고 걔가 지금 보빈이에요. 애기야. 첫 딸이야. 그래서 결혼이 더 빨리 됐지만 그래도 6개월 걸립니다. 얘는 임신한 상태에서 그만큼 결혼 상담사가 되려면 저는 아주 간절했으니까 이 나이에 여성이었으니까 저로서는 또 이때였으니까 엄청 지금 34하고 근 10년 전에 34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만큼 상담사들은 이건 뭐 그냥 넘어가고 시간 없어서 그래서 성원비라는 것은 이거는 어느 결혼 상담소에 제가 실제 사례를 갔다 왔는데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강남에 있는 결혼정보회사를 했더니 성원비는 결혼하기 30일 전에 입금을 해야 되고 성원사례비가 700만 원이라는 거를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지금 저희 딸이 결혼했는데도 일부러 안 한 것처럼 해서 일부러 상담을 해봤더니 여기에 700에서 1000만 원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가입비가 있는데 제가 가입비 하지 말고 그냥 한 번 만나보고 괜찮으면 그때 가입을 하겠다 일부러 그러면서 한 번 가입할 때 한 20만 원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마침 이렇게 일에 20만 원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16년도 5월 30일 날 제가 한번 가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회사에는 700에서 1000만 원이 적혀져 있고요. 이거를 왜 이렇게 보여주는가를 맨 마지막 시간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1급 자격증은 2개, 3개 정도 명함에다 놓는 것이 굉장히 후보로서는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혼정보에서는 성원사례비가 없어요. 결혼 상담소만 성원사례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DB가 있으면 초원, 재원, 항원 이거 세부 다 해야 되고요.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매칭의 틈새 공략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많은 회사들은 5회 6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명함에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만의 향기로 나만의 색깔로 해야 되고요. 항상 환불에 대한 거 붙여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불의 조치는 이렇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DB를 재혼이면 재혼, 여성이면 여성 이렇게 구분해서 하시면 되고요. 또 초혼도 하고요. 이거 옛날에 우리가 매칭 리스트 파일이었는데요. 항상 수익 창출이 되어야 돼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하려면은 이 일이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남도 형식적인 허망된 만남은 자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상담사가 되려면. 그리고 재혼일 경우에는 혈액형, 고향, 학교, 성격, 전 배우자하고 틀어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전 배우자가 남자가 경상도 남자야. 그런데 또 경상도 남자 만나기에 좀 싫다고 그래. 아시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보 유출 안 되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좀 쉬다가 봅시다. 시간이 지금은 그 두 과목밖에 못했어. 세 과목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뺄 거면 다 빼고 중요한 거만. 네. 아까 같이 이렇게 조금 쉬운 거 같아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깊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식사 좀 하실래요? 도시락을 사왔으면 머리가